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식을 파는지 이런저런 이야기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이걸 참 쉽게 풀어내기가 이게 다 세금 때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에 너무 회계적인 기법이 복잡해서 어떤 키포인트만 이걸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저의 부족한 능력이지만 재미나게 그래도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음질 퀄리티, 제가 최근에 이 OS를 몬트레이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왜 사람들이 유튜브 개인 스튜디오를 갖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자, 별의별 문제로 인해서 음질을 이렇게 참 컨시스턴트하게 그걸 균일하게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런 것도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게 참 개인 이런 채널이지만 어렵다라는 거를 그냥 재미삼아 저도 한번 그 유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의견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피커로 듣다 보니까 이어폰으로 듣는 걸 그냥 간과하기도 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건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히 저게 쓸데없이 사치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스튜디오를 갖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전혀 몰랐던 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다들 어떤 그런 이유에 있어서, 물론 허세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도 제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 더 있죠. 거기다가 오늘부터 미국은 데이타임 세이빙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도 안 그래도 제가 올리는 시간이 뒤죽박죽인데 지금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더 나죠. 참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자,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식 판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폴도 올렸습니다. 이거를 세상에 트위터에다가 자신이 이거를 주식을 팔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참 재미난 CEO인 것 같습니다. 파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고요. 그러나 이것도 참고를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가장 절세를 하는 방법을 택할 거로 같습니다. 어제 주식 얘기를 안 했는데 주식은 1200불에서 내려올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요. 계속해서 잘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고, 근데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 CEO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설령 판다 그래도 회사 주가에 영향이 덜 가는 쪽으로, 결국은 본인 재산 대부분이 테슬라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CEO 면에서는요. 물론 이걸 분석한 기사라든지 게리 블레이크의 트윗을 보더라도 별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근데 몇 가지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 이제 좀 흥미로운 거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린시플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게 너무 깊게 얘기하면은 지루해지고, 이건 또 제 전공이 아니죠. 가뜩이나 이건 세금 및 회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도 근데 이걸 통해서 저 개인적인 거나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기법이 너무 이게 어렵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잘 전달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요즘 부자들은 일단 에셋을 삽니다.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절세를 하는 방법이 스톡 옵션을 통한다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돈이 아닌 그러니까 물건으로 어떤 자산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현금화 했을 때 그 차익으로 인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에셋에 몰아두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뭘로 생활하냐? 그거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래도 부채가 늘고 결국은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 죽을 때 냅니다. 근데 문제는 죽을 때 세금이 적습니다, 미국에. 제가 이걸 좀 더 깊게 찾아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 거의 상속세가 거의 없는 나라와 진배 없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다 이런 루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많은 세금이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속세를 죽은 사람이 내지 상속받는 사람이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매우 다르죠. 한국은 상속받는 사람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얻으신 분들은 또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겠죠. 근데 미국은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상속을 주는 사람이 냅니다. 근데 상속 주는 사람이 죽었네요. 예, 여러 가지 거기서 또 절세가 일어납니다. 기법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제 사이드로 퍼지니까 프로 퍼블릭한가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슈퍼리치들이 절세를 하는지 그리고 좀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제기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저는 그냥 관전자의 입장이지 이거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부자들이 현재 이렇게 하는 절세 방법은 매우 합법적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그러니까 굳이 뭐 문제를 따지자면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이분들이 뭐 이걸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다든지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절세 방법이지만 좀 텍스 레이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보시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상속세라든지 세금을 좀 올려봤자라고 대중들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본인은 true tax rate, 그러니까 effective tax rate나 이런 거 실제 낸 tax rate는 0.1%에 불과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그나마 일론 머스크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보다는 세금 레이시 더 높았습니다. 3%. 제프 베조스나 마이클 블룸버그도 1%대인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외로 또 슈퍼리치들 이 리스트 상에선 제일 많이 내셨습니다. 트루 텍스 레이트는 3.27%를 내셨습니다. 물론 최근 기록이 아니라 2014년부터 2018년입니다. 트래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는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로 세금을 미뤄서 나중에 내는 거기 때문에요. 여튼 계산해보면 트루 레이트는 이렇다라는 거죠. 기본 굴조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이제 밀어 놓고 나중에 이제 절세를 해서 내는 게 거의 적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제프 베조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2011년에는 이 기록은 2014년부터 18년이지만 2011년에는 투자 손실이 나서 이게 또 캐리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조단위 부자시죠. 이제는 수백조 조단위 분께서 2011년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받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제프 베조스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은 기록이 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그걸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텍스 크레딧인데 그거를 이분이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런 사실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너무한 거죠. 예? 뭐 물론 그러니까 기법으로 그리고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회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절세를 한 것도 맞지만 야 그래도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대중한테 얘기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들은 엄연히 제가 봤을 때 이건 달라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전 세계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때문에 내는 거지 국가 그럼 뭘로 운영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도 세금 내기는 싫어한다. 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다시 한번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이야기가 근데 조금 원래 하려던 얘기는 이거죠. 왜 일론 머스크가 세금 때문에 이 스탁 옵션을 받는데 왜 세금이 걸리고 왜 이걸 주식을 팔아야 되냐. 근데 벌써 이렇게 기법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데 일단 아까 이 구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기사들 너무 상세히 잘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일단 스탁 옵션들 중에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제 퀄리파이드 스탁 옵션하고 이제 unqualified 스탁 옵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탁 옵션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받는 이제 스탁 옵션은 어떤 인플로이에 대한 이제 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0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그래서 주식을 왜 꺼냈냐면 지금 1200불이 넘어 있죠. 이 기사 작성할 당시에는 1000불이었는데 이제 1200불이 넘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이 주식을 $6에 사게 됩니다. 주당. 미친 가격이죠. 그냥 사실상 공짜로 얻는다고
생각해도, 그리고 처음에 지금 패키지 옵션을 이렇게 다 뽑아먹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근데 지금 사실상 거의 다 뽑아먹는, 이거 뽑아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옵션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다 뽑아먹는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제 주당 6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을 다 저 옵션인 22 밀리언 쉐어가 넘는 저 주식을 행사하게 되면요. 일단 주식 가격은 그래도 아무리 거저 산다 그래도 워낙 수백만 주에 수천만 주죠. 22 밀리언이 넘으니까. 133 밀리언 달러를 이제 이런 관련된 돈으로 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 세금으로만 내야 될 돈이, 왜냐면 텍스 레이트이 53%랍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개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난 개인이니까, 그래서 텍사스로 이사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캘리포니아를 따르기 때문에 US Federal Government에서 최고 텍스 레이트인 37%를 두드려 맞으시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13.3%를 같이 맞고, 뭐 어포더블 케어 액트로 인해서 3.8% 이래 해서 53%를 두드려 맞으십니다. 근데 이분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캐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현찰이 없죠. 아까 말했듯이 캐시로 받은 게 없습니다. 임금이 빵이에요, 빵. 모든 걸 빌려서 행사를 하신 겁니다. 이번에도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300 빌리언 달러에 육박하시는데 이 정도 빌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죠. 뭐 자기 가진 에셋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옵션을 행사할 때마다 세금이 걸린 문제는, 일론 머스크는 죄다 돈을 빌려서, 은행에 빌려서 대략 이자가 2%에서 3%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그걸 세금마저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돈으로요. 그러니까 워낙 슈퍼리치고 이러다 보니까 론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렇게 무한정 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테슬라가 다 그것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서 안전 마진을 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CEO가 방탕해져서 기업의 담보를 맡기고 무지막지하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회사가 제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한 35% 정도, 그리고 그래서 은행에서 보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담보율은 92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도 세죠. 거의 하나로 치면 100조 원이 넘으니까요. 뭐 이래저래 깎아도. 그러니까 이 정도를 빌리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초점인데, 근데 왜 파냐면은 일론 머스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라든지 보링 컴퍼니라든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게 얽히설키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자산 역시도 이게 실현되지 않은 자산 평가 금액이지 실제 그 금액일지 아닐지는, 이게 주식이니까 엄청 요동치죠. 특히나 테슬라 주식으로 전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왔다리 갔다리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부담이 됩니다. 개인이 이제는 이걸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아마 지금 추정하기로는 조 단위의 빚을 갖고 계신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수십조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워낙 테슬라 주식이 비싸져가지고 이번에는 힘든 거죠. 그리고 할 수 있고 은행도 해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걸 만약에 또 빌린다고 하면. 그렇지만 경영에 영향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한 회사도 많고 연쇄적으로 이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자체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팔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낌새를 깨닫고 알고 대학을 설립한다라든지 유엔에서 주식 팔아서 이제 기아를 해결하자라든지, 진짜 일반인보다 역시 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좀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이걸 이미 다 계산하고 그런 트윗을 올린 거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너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부를 해라든지, 기부하게 되면 또 절세가 됩니다. 혹은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거죠. 대학을 설립한다든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대학 설립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아니면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나 지금 빌 게이츠도 뭐 기부를 하지만 결국 자신이 설립한 그런 재단에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절세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돈의 파워는 공고히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소할 방법도 없고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긴 때문에 예. 그냥 저는 관전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트윗들이 그래서 사이드로 또 얘기하면은 요런 거를 미리 낌새를 깨닫고 이미 참 하이에나 같은 면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고 달라는 건데 어쨌든 가장 큰 면들은 다른 면들도 있긴 합니다. 예, 이거를 옵션을 포기한다라든지 그래서 계산해서 금액도 이미 다 참 상세히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치만 이러면 너무 이야기가 사이드로 가니까 중론과 제 생각도 경영에 너무 큰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일론 머스크 역시도 지금 저렇게 포를 올린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파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테슬라 주식을 처음 산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 사람이다. 이제 상장됐을 때 처음 사고 이제 나갈 때 가장 마지막일 거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래서 본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피 같은 주식을 현재로서는 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에 영향이 있겠냐? 그러니까 상당량의 주식 물량이 이제 시장이 풀리게 되면 주가에 영향 하락이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일론 머스크는 자기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게 가면 본인도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이 아까 얘기했듯이 장외 거래라든지 그리고 본인 주식의 10%면은 전체 뭐 대략 3%가 안 되는 양이고 여기 하루 거래량도 나왔죠.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기사들 보면은 이걸 지금 당일 거래로 할지 그 주식을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기법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선택만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고 다양하게 이걸 분석을 해놔서 이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오히려 이 기사 말미에서 또 재미난 포인트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143 밀리언 달러를 테슬라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캐시 밸런스가 회사에 더 좋아져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이걸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꿔야 돼서 그게 또 어쨌든 테슬라에 들어오니까 또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론은 다시 한번 메인 구조는 이렇다. 그리고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고 부채가 그쵸 개인적으로 수십조 원의 빚을 지기에는 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량의 이런 자료들은 프로퍼블리카라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부자이신 분들의 에펙티브 텍스 레이트이 이렇게 낮은 줄을 몰랐습니다. 2018년에는 13.3%밖에 안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거나 에셋 인베스트먼트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 처리라든지 그렇죠.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러니까 좀 월급쟁이 분들이 참 이런 주머니가 탈탈 털린다라는 표현도 뭐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런 애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절대적으로 저는 뭐가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양한 이런 기법들 그리고 찾아보면 부자들은 리스크를 더 떠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큽니다. 요거는 이제 또 모든 주별로 하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제가 막 얽히고 설키고 엉켜가지고 이게 상속세도 찾아보니까 주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 6개 주만 이제 또 부과하는 것들이 있고 아닌 주들도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각각의 주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베조스도 예를 들면서 티피컬 아메리칸 하우스홀드들은 그쵸 이렇게 월급쟁이들은 어쨌든 계속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현찰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에서 이제 털려 나가는 세금들이 큰데 부자들은 그것을 미룬다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텍스 구조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찍 숏텀 게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타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인컴 소득이 올라가서 정말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지만 그걸 롱텀 게임으로 빼게 되면은 역시 거기서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는 20%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늘어나는 자산 대비해서 내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현재 미국의 중론이지만
이분들이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평가 금액에 있어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도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나중에 진짜 평가가, 기업이라는 게 가치가 곤두박질 쳤을 때 정부가 그럼 구제해 줄 거냐라는 거죠. 뭐 이미 돈을 뿌리는 지경이라서 뭐 아니 그게 그걸수록 수도 있겠지만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현재 법 제도를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고치기가 어려워서 이런 모습이 계속 그냥 진행될 것 같긴 한데, 불만이 나오고 있긴 하다라는 거죠. 예. 애시당초 법이 회사를 설립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또 법안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창업하는 거에 좀 더 이득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고용보다 시장을 개척하는 게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텍스 혜택을 주는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 많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예, 뭐 다시 돌아와서, 예, 사고, 예, 그거를 이제 어쨌든 에셋화해서 그거를 그런 물건화해서 이제 돌려놔서 어쨌든 세금을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담보로 돈을 꾸고, 죽을 때 여전히 그 미국은, 예, 상속할 때 상속하는 사람이 주기 때문에 절세할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 밀린 세금을 내지만 뭐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요런 구조를 기반으로 이런 게임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예,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